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인도어 가제부라는 제목의 저는 건물을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실내 정자라는 뜻에서 이러한 제목을 짓게 되었고, 먼저 제가 케이스 스터디한 건물은 북촌의 홍현이라는 건물인데, 그 홍현이라는 건물에서 저는 이제 경계성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경계성으로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물리적인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배치나 혹은 어떠한 사이사이의 공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의 그런 경계성이고, 약간 심리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건물을 하여로금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새 건물이라는, 약간 너무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아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심리적인 경계성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고, 또한 이런 투명성은 홍영 같은 경우에는 벽돌의 배열을 어긋나게 둔다던가 혹은 빛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재료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재료들을 통한 투명성의 조절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키워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제 제가 설계한 건물의 주소는 이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10길이며 면적은 대략 한 234제곱미터입니다. 용도 같은 경우에는 쉼터와 그리고 전시실 그리고 카페를 동반한 복합시설입니다. 제가 이제 건물을 설계하면서 정한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이제 이쪽 부분에는 건물 3층짜리 건물 하나와 또 그 옆에는 이제 쉼터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키워드를 좀 고려를 하여서 이 정자와 정자를 없애서 완전히 새 건물을 올리기보다는 정자라는 어떠한 상징물, 좀 오래된 이러한 상징물을 놔두고 그것과 동화되게 건물을 지으면서 나중에 다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너무 이질적인 것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설계를 하였고, 제가 우사단로 10기라는 사이트를 분석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건물들이 이게 오래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맞벽 구조의 그런 특성을 띠는데, 이런 맞벽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서로 마주보게 놓였으면 시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약간 피겨 앤 그라운드처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의 시야의 간섭이 발생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오래된 건물이면은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창문들이 겹쳐서 이렇게 서로서로 보인다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거의 그러지 않고, 또한 겹친다 하더라도 건물들의 배치 방향을 바꾸던가 좀 어긋나게 둠으로써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이트 분석을 토대로 제가 선정한 사이트의 주변의 건물들을 다 염두를 하여서 그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 좀 시야 간섭이 발생하는 곳은 막고 그렇지 않은 곳은 최대한 비워냄으로써 좀 보이던 공간과 쏠리던 공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타낸 게 이제 이쪽 초록색 부분이 막아낸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그림을 나타내 보았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매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매스 스터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m 단위의 가로 세로 다 1m 단위로 잘라내어서 그리드를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매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스 스터디를 진행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이제 1m 큐브를 이 그리드에 놓고 한 층의 높이를 4m로 가정하여서 기존의 건물이 3층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3층이라는 일단 가정을 두고서 그 큐브들을 최대한 다 쌓아 올린 다음에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은 부분 혹은 이제 동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큐브들을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비워냄으로써 일단 보이던 공간과 솔리드한 공간을 일단 확보를 하고자 생각을 하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동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는 계속 계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구상을 하였고 그리고 이 큐브들이 근데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단순하기 위해서 어, 그냥 메스 좀 더 큰 덩어리들의 메스처럼 이렇게 깎아내어 보았고 그 현재 이제 메스 스터디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자의 위치가 기존에 쉼터가 존재하는 정자와 위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저와 프로그램도 고려를 해보았는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곳에 답사를 갔을 때 이 쉼터에는 보통 이제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였고 좀 더 이제 관내가 시내 쪽으로 나가면은 젊은이들이 많지만 이쪽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곳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사신다는 거를 저 스스로 어느 정도 느끼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더 주요 유저로 생각했던 것이 고령자 분들이고 또한 이제 너무 고령자 분들만을 위한 건물이 아닌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젊은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자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유저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자를 제가 활용을 계속 하였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이 정자를 둠으로써 생기는 그런 공공 공간인 그런 퍼블릭 스페이스와 또 어르신들을 좀 더 대상으로 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예 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 또한 이제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한 이제 굉장히 편안하고 좀 조용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곳 우사돈로의 분위기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갤러리를 넣게 되었고 또한 이제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소통의 공간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카페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과 유저 그리고 매스 스터디를 같이 고려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동선이 너무 단조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약간 뱀처럼 하나의 길로만 계속 이어져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계속 동선이 계속 강행이 되고 선택할 수, 동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끝쪽에 위치하던 정자를 완전히 가운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운데와 유사한 위치에 두게 되어서 두고 그 위를 중정으로 둠으로써 양쪽 끝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또한 위에서도 이 정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익 공간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운 동선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자를 가운데에 두다 보니까 이쪽 햇빛의 방향이 햇빛의 방향을 고려하여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지붕을 비추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 지붕과 이 뚫려있는 이 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면서 되게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서 더욱 디자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계획이 된 후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콘타 위에 메스를 덮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러한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제 이게 정자를 가운데 배치하고 그 원래 쉼터에 존재하던 나무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들을 적절한 곳에 재배치시켜서 두게 되었고, 또한 빛까지 고려를 해서 이러한 계단들의 위치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1층과 2층과 그리고 3층 옥상 이렇게까지 되게 다채로운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좀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이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빛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한 중간중간에 이러한 식생들이 존재하여서 되게 다채로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들을 다 보고 난 후에는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나무들이 가득하고, 이제 또한 이제 옥상이기 때문에 진짜 전면이 다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결국엔 어느 동선을 타게 되서더라도 옥상까지는 결국 와 봐야 된다는 그러한 살짝의 그런 강행성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난간 같은 경우에 어 이제 그냥 단조로운 그러한 손잡이가 달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수직바를 그냥 계속 촘촘하게 나열을 하여서 이 계속 이 인면상으로 보이는 계단들과도 계속 연동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또한 이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어, 처음 이제 이런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 전면 부분은 보이드 공간이 상관없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함의 간격을 좀 더 넓게 하여서 외부 사람과 내부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와 내부의 공간이 좀 더 흐릿하게 만들어서 경계성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주게 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쪽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뒤쪽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이쪽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보다 더 촘촘하게 해줌으로써 이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면같이 보이도록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쪽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핸드레일에 계속 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서 마치 이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지만 그런 이제 루버를 사용한 것 같은 효과를 주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양쪽으로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 번 2층에서 한 번 이 지점에서 만나고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3층까지 오게 되면은 옥상을 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옥상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공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층마다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뷰들을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여기는 마침 이게 옥상의 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비쳤을 때 이 난간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춤으로써 마치 루버 같은 느낌을 주는, 되게 사람들이 이곳에서 봤을 때 되게 되게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2층 같은 경우는 이 부근에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왔을 때 바로 정면에서 이 정자의 지붕이 보여서 마치 약간 하나의 뭐 그런 갤러리에 있는 그런 조각상이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게, 혹은 약간의 피라미드 같은 형태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빛이 떨어지면은 시간에 따라서 지붕의 색깔도 살짝 바뀌고 빛이 어떻게 비추냐 그렇게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뷰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서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의 뷰고요.
예,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 안쪽이 뷰인데 이쪽은 이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이제 이 사이에 들어오는 빛 말고는 굉장히 그림자지고 약간 좀 습기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이 연출된다는, 이쪽 오른쪽과는 정반대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 연출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트 플랜이고요. 이제 이쪽이 입구고 이쪽이 한강교회 부근입니다. 네, 도면과 엘리베이션이고 이 섹션을 두 개 넣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